치킨 한 마리 주문하는데 3만 원이 넘어가고 커피 한 잔이 6천 원을 호가하는 요즘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최신형 아이폰은 200만 원을 넘나들고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도 150만 원대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정작 AI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애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어떻게 AI 분야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하며 경쟁사인 구글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AI 분야에서 뒤처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만 해도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애플이 AI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니까요. 시리를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헤이 시리, 오늘 날씨 어때?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와 비교하면 시리는 정말 몇 년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다고 봐야 할 정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애플 내부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2025년 3월 애플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이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지연 상황을 추악하고 당혹스럽다고 직접 표현했다고 하니까요. 완성도 되지 않은 기술을 먼저 홍보해버린 결정은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회사 제품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죠. 애플 내부의 AI 개발팀은 마치 침몰하는 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기본적인 기술적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고, 관리진은 현실적이지 않은 일정을 고집하며 개발자들을 압박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핵심 인재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AI팀의 기술 리더들마저 애플의 미래를 의심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점이에요. 아이폰 16이 출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애플이 가장 크게 내세운 특징이 바로 AI 기능이었는데 정작 사용자들은 약속받은 기능들을 아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광고에서는 화려하게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멋진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받았는데 막상 뜯어보니 빈 상자였던 것과 같은 기분이죠. 사용자들은 애플의 약속을 믿고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완성된 제품을 구매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애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블룸버그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 AI팀 내부의 기능 장애가 너무 심각해서 결국 경쟁사인 구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애플이 구글에게 연간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시리를 구동하기 위해 제미나이의 맞춤형 버전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니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 특별한 버전의 제미나이는 애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드디어 보기 드문 패배를 인정한 것일까요?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애플 내부에서는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애플로서는 경쟁사의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주주들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AI가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일까요? 더 나은 음성 비서 기능 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정말로 AI를 원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휴대폰을 고를 때 AI 기능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요소일까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AI 모델을 그냥 임대해서 쓸 수 있다면 굳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처음부터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나름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재 AI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만한 비용을 들일 가치가 과연 있는 걸까요? 애플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라고 답할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배터리 지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카메라 성능을 최우선으로 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기능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AI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게 여러 조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 시넷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AI 기능 때문에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은 겨우 11%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작년 비슷한 조사와 비교해서 7%나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또한 10명 중 3명은 모바일 AI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AI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AI는 아직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뜻이죠. 많은 사용자들이 AI 기능을 사용해봤지만 실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I 기술이 마케팅에서 약속하는 것과 실제 성능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삼성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AI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위해 새 폰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적 발표에서 삼성이 언급한 것은 시장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갤럭시 AI가 매출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AI가 특정 용도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시리를 개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더 똑똑해진 시리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것이죠. 애플은 항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회사였습니다. 반쪽짜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해왔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정말 높은 기준을 세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애플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엔지니어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시리는 2010년대 중반부터 구글의 음성 비서에게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분야는 애플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하드웨어 최적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핵심 경쟁력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미나이와 시리에게 똑같은 요청을 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글 픽셀 9 프로 XL과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비교해보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미나이는 두 기기의 주요 사양,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반면 시리는 그냥 구글 검색 링크 하나만 덩그러니 보여줄 뿐이죠. 또 다른 예시로 프렌즈 주제곡을 틀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제미나이는 유튜브 뮤직을 열어서 정확히 원하는 노래를 재생합니다. 시리도 유튜브 뮤직은 열지만 제목에 친구가 들어간 전혀 다른 무작위 노래를 재생해버리죠. 이런 기본적인 요청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용자들은 점점 시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타이머 설정이나 알람 설정마저 가끔 엉뚱하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시리 개선이 애플에게는 가장 공개적인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팀 쿡 CEO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발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드디어 2024년에 애플이 새로운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을 때 상황이 바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빈 약속으로 끝났어요. 사용자들에게 약속했던 기능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앱 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요청도 구글 검색 없이는 처리하지 못하는 똑같은 시리였을 뿐입니다. 특히 복잡한 질문이나 다단계 작업을 요구하면 시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용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2024년 GPT와 연동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결국 챗 GPT에게 질문을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글쓰기 도구, 이미지 생성, 화면 분석 등도 챗 GPT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정작 시리 자체는 현재로서는 별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애플이 자체적인 AI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2024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지연을 거듭한 끝에 새로운 버전의 시리가 2026년 2분기에야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2025년 6월 애플의 기초 AI 담당 책임자가 메타로 이직해버렸습니다.
루민팡이란 이름의 이 책임자는 애플의 대규모 언어 모델 과정을 담당하는 100명 규모의 팀을 이끌고 있던 핵심 인물이었죠. 이런 핵심 인재의 이탈은 애플의 AI 개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팡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은 일시 중단되거나 다른 팀으로 이관되면서 또다시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어요. 그리고 그만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애플 AI 팀 내의 다른 주요 엔지니어들도 줄줄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인재 유출로 인해 애플이 직면한 몇 가지 핵심 문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재 유출이 계속되면서 남은 팀원들의 업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더욱 느려졌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애플 내부의 AI 팀이 두 개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 팀은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모비 워커라는 임원이 헤이 시리 명령어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만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은 애플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시리 팀의 느린 진행 속도 때문에 자신들의 프로젝트까지 지연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거든요. 2022년 12월에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애플 내부 팀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허둥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들이 빠르게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안 애플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생성형 AI는 애플이 자사 제품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통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애플 제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일관되고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인데 AI는 그런 특성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화적 충돌은 애플 내부에서 AI 기술 도입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AI가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마침내 2024년에 애플이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플 내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대한 소송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AI 엔지니어링 팀은 마케팅 팀이 기능이 실제로 완성되기도 전에 과대 포장해서 홍보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케팅 팀은 엔지니어링 팀으로부터 직접 받은 개발 일정에 따라 작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죠. 이런 내부 갈등은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악화시켰고 프로젝트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팀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다 보니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할 수는 없었고 애플 인텔리전스와 새로운 시리는 여전히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애플은 엔트로픽과 협상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엔트로픽에서 요구한 금액이 너무 커서 무산되었어요. 엔트로픽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애플은 다른 AI 업체들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애플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보안 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더 이상의 지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플은 결국 구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임시 방편으로 뭔가라도 내놓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과의 협력은 애플에게 여러 면에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사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굴욕감도 컸을 거예요. 애플을 위한 구글의 맞춤형 제미나이 AI 모델은 약 1조 2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애플의 내부 AI 모델이 가진 약 1,500억 개의 매개 변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매개 변수 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특권에 대해 애플이 구글에게 지불할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애플과 구글이 이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구글은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게 연간 약 18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그 돈의 일부를 맞춤형 AI 모델에 투자하는 것은 애플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애플이 구글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를 다시 구글에게 지불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금전적 관계는 두 회사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만들 것으로 보여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시리의 요약 기능과 다단계 계획 수립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탄사 인프라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의 자체 칩에서 모델을 실행하는 것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해봤다고 해요. 애플의 자체 칩에서 구글의 AI를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증해본 거죠. 애플이 앞으로의 홍보 자료에서 제미나이에 대한 언급이나 이번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AI 기능이 구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보는 최대한 비공개로 유지하려 할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의 더 넓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애플은 보통 새로운 기술 분야에 늦게 뛰어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다른 회사들이 먼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곤 하죠. 이번 AI 분야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려 했지만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애플이 AI의 현재 단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AI가 자신들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려면 더 많은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장치의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새로운 기술 말이죠. 문제는 아무도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제품이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크레이그라는 임원이 말했듯이 올해 말까지는 실제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오류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이 애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AI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경쟁사들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는 제품을 내놓는 동안 애플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며 시간을 허비한 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예 AI 기능 없이 가지 않는 걸까요? 주주들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을 거고 내년에는 완성된 애플 인텔리전스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미나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임시 방편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애플로서는 불완전한 자체 기술보다는 검증된 타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상황은 수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게 꼭 가장 효과적이거나 오래 갈 수 있는 AI 전략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AI 데이터 센터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작동하는 물리적인 기반이죠. 다음은 iOS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데 이는 AI 모델과 유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본 AI 모델 위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스마트폰 앱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AI 기업들은 스마트폰 생태계의 각 층위를 나누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AI, 엔트로피, xAI,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회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와 운영체제, 대규모 언어 모델 두 가지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에서는 굳이 이 기반을 처음부터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라는 모델 위에서 돌아가는 액을 개발하는 쪽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산업에서는 미래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그냥 상품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기능들은 특정 분야에서 다른 기능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특정 용도에 맞춰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간단한 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라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고 기존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시리가 되겠죠. 사실 이것이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미래의 비용 절약 방안을 발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AI 모델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 기존 모델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경쟁에서 앞서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기존 통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애플 같은 사례는 강력한 기업이라면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죠. 그렇다면 다른 모든 회사들과 군비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이런 접근 방식이 성공한다면 다른 기술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런 일을 하는 최초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아닙니다. 삼성도 구글의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갤럭시 AI를 구축하면서 타사 AI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비슷한 방식을 택했거든요. 이런 트렌드는 AI 산업의 구조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AI 모델 제공업체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로 생태계가 분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애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혹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애플의 최종 결과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17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해요. 맥북의 경우에도 칩의 효율성과 뛰어난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갖추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윈도우즈 11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팀 쿡 CEO가 내년 초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세대 교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AI 전략 혼란으로 인해 이사회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즉, 매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리더십 측면에서는 조용한 전환점이 찾아온 셈입니다. 따라서 애플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기술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인 애플조차도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강점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며 애플의 사례는 완벽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회사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비자들의 실제 니즈와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방향 사이의 간극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에 있는 AI 좀 멍청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의 AI 기능을 꽤 만족하면서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애플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합니다.